엄마, 왜 이렇게 자꾸 아프세요? 예전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지난주 딸아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거든요. 언제부터인지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에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이 늙어 보인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건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50대, 60대 여성분들 중에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대부분 어디 하나씩은 아프고 늘 피곤해하고 예전 같은 의욕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년을 더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건강 수명이에요.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5가지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꾸는 순간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깎아먹는 생활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지난 10년간 7,000명이 넘는 중년 여성분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픈 분들의 생활 패턴이 거의 똑같다는 거였어요. 저는 특별히 몸에 나쁜 일은 안 하는데 왜 이럴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나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줄 모르고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피곤하다고 하시고 입맛도 없어 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세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예전만큼 활기가 없으시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들이 누적된 결과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최소 3개 이상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1위로 뽑힌 습관은 정말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하고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요. 지금까지 7,000명이 넘는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중 한 분은 20년 전 기운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5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순위가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5위는 여러분 대부분이 이거 나도 그래라고 하실 거예요. 4위는 이것도 문제가 되나 놀라실 거고요. 3위부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1위는 정말 충격이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건강해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5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냥 잠이 부족한 게 뭐가 그리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박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5살인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새벽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몇 년간 반복하셨죠. 나는 잠이 별로 필요 없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사람 이름도 자꾸 까먹고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도 모르겠고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머리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대로 치우지 못해요. 밤에 자는 동안 머리는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머리가 점점 더러워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힘이 완전히 약해져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해요. 박영희 씨도 그랬어요. 몸살이 자주 나고 속도 안 좋고 늘 몸이 무겁다고 하셨거든요. 심장에도 안 좋아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져요. 심장도 힘들어하고요. 실제로 하루에 5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잠을 오래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8시간씩 자는데도 왜 피곤할까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신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핸드폰이에요.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밝은 빛이 우리 머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엔 절대 핸드폰을 보시면 안 돼요. 둘째는 늦은 저녁밥이에요. 9시 이후에 밥을 드시면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서 깊은 잠을 못 자요. 셋째는 방 온도예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조금 서늘한 게 좋아요. 넷째는 커피나 차예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는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실 거예요. 오후 2시 이후엔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시계가 정해져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자기 1시간 전엔 모든 전자제품을 끄세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침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아침은 바빠서 못 먹어,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아침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늙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머리는 당분을 먹고 살아요. 밤새 굶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굶으면 머리가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없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져요. 김말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0살인데 아침을 거의 안 드셨어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점점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산도 틀리고 약속도 자꾸 까먹고 말도 잘 안 나오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머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몸에 영양이 정말 부족했어요. 특히 아침을 안 먹어서
당이 불안정했어요. 아침에 당이 너무 낮으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아침밥을 안 먹으면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오면 우리 몸이 늙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몸에 변화가 많아서 더 예민해요. 나이가 들면 더더욱 그래요. 심장에도 안 좋아요. 아침을 안 먹으면 당이 급하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상하고 심장에 무리가 가요. 실제로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해요. 그럼 어떤 아침밥을 먹어야 할까요? 어려울 것 없어요. 고기나 계란 같은 것과 밥, 그리고 약간의 기름기면 충분해요. 계란 하나에 밥 반 공기, 김치 조금이면 완벽해요. 우유 한 잔에 바나나 하나도 좋고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 먹다 보면 입맛이 돌아와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기억하거든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참고 하시면 몸이 익숙해져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습관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3번째와 4번째를 말씀드릴 차례예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각합니다. 3번째는 바로 대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말이 줄면 생각이 줄고 감정이 다치고 몸까지 병듭니다. 이순옥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8세인데 혼자 사세요.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나 짧게 인사하는 게 전부였죠.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하셨는데 점점 말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기분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매일이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어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원래 말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말을 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스트레스도 풀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막혀버려요.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감정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자들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풀어야 해요. 이게 안 되면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말을 안 하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생각을 정리하려면 말로 표현해야 하거든요. 혼자서 속으로만 생각하면 머리가 점점 굳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가보세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조금씩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요. 두 번째는 취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노래교실, 요가교실, 바둑교실 뭐든 좋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할 거리가 생겨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나가다 보면 친구가 생겨요. 세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쁠까봐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게라도 안부 인사를 나누세요. 오늘 뭐 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간단한 이야기라도 나누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순옥 씨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점점 밝아지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나가실 정도로 활발해지셨어요.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여자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조미경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3세인데 평생 참고 살아오셨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돌보느라 자기 마음은 늘 뒤로 밀어두셨죠.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참았어요.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잠도 안 왔어요.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자주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은 계속 아팠어요. 알고 보니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평생 쌓인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요. 호르몬의 변화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도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라도 여자가 더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을 못 자게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피부도 늙고 주름이 생기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화를 참지 말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남에게 함부로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라도 화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베개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예요. 눈물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슬픈 영화를 보면서 실컷 울어보세요.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네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악 듣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뭐든 좋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려요. 조미경 씨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워 하셨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셨대요. 지금은 몸도 훨씬 좋아지시고 기분도 밝아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풀 방법을 찾아보세요.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식으로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가장 심각한 1등이 남았어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드디어 1등입니다. 혼밥. 그건 고립의 시작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혼자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혼밥이 반복되면 대화, 교류, 영양, 기분, 소화력 모든 게 무너집니다. 김정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2세인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밥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혼자 먹으니까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거나 아예 안 먹고 넘어가는 날도 많았어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점점 소홀해진 거죠. 더 심각한 건 마음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외로움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오늘 뭐 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만 보면서 조용히 먹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입맛도 없어지고,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먹는 양도 줄어들었어요. 영양이 부족해지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혼밥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영양 문제예요. 혼자 먹으면 대충 먹게 돼요. 귀찮으니까 간단한 것만 먹거나 배달 음식만 시키거나 심지어 굶는 경우도 많아요.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몸이 약해져요. 두 번째는 소화 문제예요. 혼자 먹으면 빨리 먹게 되고 대화가 없으니까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영양 흡수도 잘 안 돼요. 세 번째는 마음 문제예요. 혼자 먹으면서 외로움이 커져요. 사람은 원래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예요. 이게 없어지면 마음이 메말라가요. 네 번째는 생활 패턴 문제예요. 혼자 먹으면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양도 들쭉날쭉해지고 식사 자체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의 기본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안전 문제예요. 혼자 먹다가 갑자기 체하거나 쓰러져도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식사 중에 응급 상황이 생겨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정순 씨도 그랬어요.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웃분이 찾아와서 발견됐어요. 만약 그 이웃분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먹는 거예요. 자식들이 멀리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손자들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아요.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먹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집에서 함께 먹거나 식당에 함께 가서 먹어보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즐거워요. 세 번째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한 식사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노인분들을 위한 영양식 배달 서비스가 많아요. 혼자 해먹기 어려우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세요. 김정순 씨는 복지관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매일 나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세요. 영양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딸과 함께 식사하는 날을 정하셨어요. 그날만큼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당신의 밥상엔 온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먹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잠 부족, 아침 거르기, 대화 단절, 스트레스, 혼밥.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해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이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된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겠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